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승욱입니다. 네, 우리 또 사회를 보시는 이수사장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 아픈 역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굳이 오늘 강의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얘기는 없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좀 전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셀카로 제 모습을 보는데 앞머리가 흰머리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지수 사장한테 아빠 흰머리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주 사장님은 염색해 이렇게 시크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포켓요정 박정화 사장님께서 사장님 괜찮아요, 중후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단점까지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우리 긍정적인 리더님들 항상 열심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에 관련된 창업의 트렌드들, 어떤 주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창업이 성공한 창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런 주변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해요. 이게 요즘은 쇼핑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아지는 시대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어디 뭐 쿠팡에 입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몰에 입점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요. 또 생각해 보시면은 투잡으로도 가능할 것 같죠. 투잡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같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실상을 지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런 경험담들을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일구동성을 하시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적은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은 적은데도 많은 시간을 또 의외로 할애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특히 배송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떤 그 고객들이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 피드백을 하다 보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큰 수입이 아니어서 제 아는 주변 지인들도 몇 개월, 최소한 1년씩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또 보기에는 되게 그 진입장 비용은 낮아서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템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그 상위 랭크 오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마진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많대요. 아니, 영업을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마이너스를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이런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데서 가르쳐 주는 그런 강의 내용 중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오는 택배의 3분의 2는 저한테 오는 건데요. 그렇게 택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택배 주문할 때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할 때 보면 주로 제일 많이 판매되고 리뷰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가격이 주로 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 제일 많이 팔리고 리뷰가 있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기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마진이 없더라도 그 포인트 항상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워낙 요즘 인기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튜브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 비즈니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요. 저도 되게 관심 있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돈을 내고 이렇게 하나 쓰는 프리미엄 회원이기도 하는데, 광고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돈을 냅니다. 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도 어떤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보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도 요즘은 정보는 유튜브에서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로 옛날에 검색해서 읽는 것들이 귀찮고 이제는 듣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많고 그런 시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비즈니스의 하나의 아이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려면 라면 최소한 15개는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한 5kg를 먹어야 돼요. 먹방 유튜브로 유명한 그 찌양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거 요즘 재밌어서 많이 보는데 고기를 한 7kg, 8kg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요. 와, 인간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작고 마르고 그런 아가씨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걸 보고, 야, 나는 돈 줘도 저거, 제가 등치 크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거를 먹을 수 없다. 보통 라면, 저도 한 3개 먹으라면 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만 먹으라 그래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라면 10개, 15개, 고기 몇 킬로씩 먹어야 되는 그런 유튜브들.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연예인 여러분 연예인 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재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물론 탑 랭커에 들어가는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실버핀이나 골드핀이나 이런 정도의 유튜브들을 해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아마 골드가 100만인가 그럴 텐데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골드 유튜버 정도 돼야 정말 어떤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지, 실버만 가지고도 아마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능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것도. 근데 재미삼아 내가 이런 것들을 컨텐츠 쌓아나가는 느낌처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전 유튜브 굉장히 괜찮은, 재밌기도 하고 나를 또 개발하기도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좀 그 정도로 비즈니스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투자들 많이 해. 주식,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주식을 관심 없던 사람도 불안할 때 언제다? 내 친구가 주식해가지고 잘 벌고 있을 때. 그때가 되는 겁니다. 저 주식을 잘 안 합니다. 저 예전에 주식해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주식을 안 하는데, 제가 올해 1월 달에 주식을 샀어요. 1,500만 원어치를. 왜 샀겠습니까? 뭐 주가가 3,000포인트 오른다 그러고, 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몇백만 원씩 뭐 제의 본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 주식 안 하던, 진짜 난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1,500만 원 샀어요. 그때 3,000포인트 막 넘어가가지고 막 이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 한 30만 원 손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투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투기고요.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회사의 파트너가 된다는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여윳돈을 가지고, 물론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는 정말 비추라고 누구든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윳돈이 있어서 그 정도 돈을 넣고 장기 동안 5년, 10년 이렇게 그 회사와 파트너가 돼서 하는 그런 투자는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또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데, 뭐 이걸로 해서 수익을 벌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겠다고 하시는 거는, 매일 사고 팔는 그런 분들의 확률은 실적으로 마이너스 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도 이제 주식을 공부하면서 책을 좀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사서 보고 하는 그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주가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좀 손실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한창 좋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지표처럼 보시지만 올라갈 때 너무 좋지만 떨어지면 무한정 떨어질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보통 일반인 같은 우리들은, 개미 투자자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때 또 팔고 또 다른 거 샀다가 좀 오르다 팔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1년, 2년 지나봤을 때 내 주식 가치가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 투자 어렵다고 얘기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은 워낙 그 돈이 유동성이 너무 현금이 어디 이자도 낮고 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동산으로 갔다가 지금 또 주식으로 왔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참, 저는 비트코인을 제가 70만 원, 80만 원 할 때 비트코인 책을 사서 봤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비트코인을, 남들은 비트코인 관심 없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 한 주당 70만 원, 80만 원 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샀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잖아요. 너무 이걸 모르니까 그걸 못 샀습니다. 근데 지금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올라갔다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몇백만 원 빠져가지고 7천만 원이 흔들거린다고 하고, 이런 불확실한 유동성이 불확실한 이런 투자들은 사실 투기의 목적이라고는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게 가는 것들은 모르지만, 아직 사실 저는 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IT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할지 내 자산을 불확실한 거에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을 요즘 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요즘 회사 다니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영업 하시려는 생각들 많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억을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라고 저는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보면 3억 투자해서 고깃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3억 투자해서 했는데 뭐 고기 손질은 육부장한테 맡기고 주방은 또 반찬 담당한테 맡기고 카운터는 와이프한테 맡기고 나는 뭐 손님 관리한다고 핑계로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면 그 가게가 잘 될까요? 그런 가게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자영업 마찬가지예요. 매달 찾아오는 임대료 월급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날이 되게 한참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이렇게 월급날이 오지 않는지. 예. 우리 그렇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3일 안에 모든 그 계좌가 한 7, 80%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알아서 빠져나가는 굉장히 인텔리한 뱅킹 시스템. 예. 알아서 빠져나가 줍니다. 그래서 20%를 가지고 쓰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카드 쓰고 뭐 하고 똑같이 월급 받은 날 되면 주르륵 빠져나가는. 예. 결제를 보통 월급날로 결제를 하시죠? 예. 그 다음날 느껴지는 참담한 느낌, 쌓여지지 않는 그 느낌 보시면 깝깝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은 월급날이 제가도 예전에 사업 해봤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날이 제 느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급도 아닌데 월급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주는 듯한 느낌의 심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든 돈을 벌든 고생을 하든 사업하시는 분들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들에게 월급도 주기도 하고 그걸 이어나가시는 그 모습들이 저는 사업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자영업이라는 것들은 큰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아메이 사업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3억을 넣고 하시는 게 아니죠. 3천만 원을 넣고 하시나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그러면 300만 원을 넣고 하시나요? 이 사업은 10원도 안 넣고도 사업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저도 이게 주변에 저희 파트너들로 그리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메이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까 처음에 사업 설명 들은 분처럼 얘기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는데 혹시 하다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자 이런 마음들. 왜? 3억을 안 넣었으니까. 3억을 넣고 하면은요 잠을 못 자지 않을까요? 천천히가 돼요. 당장 내 수익을 잃어서 3억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더라도 얼마인데 그 이상을 벌어야 되면 대출까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자 이런 마음들 없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은 그래 저렇게 성공한 리더들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취미처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내 자영업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메이를 백업 플랜 좋습니다. 아메이 정말 좋은 백업 플랜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50% 50%씩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100% 100%를 쓰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데 미래의 수입을 위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 여기에 미래의 수입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지 않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업하셔서 성공하시기 어려워요. 그럼 아메이 사업은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보고 하는데 아메이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예요. 아메이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까 무슨 정 사장님이 무슨 어려운 용어 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주제였어요. 무슨 패러독스였죠? 무슨 영어가 약해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영어를 밤에만 공부해가지고 낮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느껴보시지 않나요? 정말 좋은 비전이고 너무 하는데 그냥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소비자를 만나서 거절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싶었던 주제도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거 말고 다르게 멋있게 하는 거 없을까? 멋있게 그런 사업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고 저도 초창기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연식이 쌓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사업의 성공의 원리는 다 똑같구나.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을 투자해서 내가 빚을 2억을 했어요. 그래서 2억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면 아메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가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는 우리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쟁한 성공으로 가는 원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는 느낌으로 그냥 가서 그래 좋은 얘기, 나도 이런 걸 배워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배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에는 그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내가 코어를 만들어내는 내 사업의 진짜의 성공은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님이 내 파트너들 만나서 상담 다 해주시고, 누구 소비자 만난다 그러면 같이 가서 가주시고, 그러니까 편쳐. 여러분 나오기만 해, 미팅이면 나오기만 해요. 맞아요. 그거는 스타트할 때의 여러분들 환경을 같이 도와주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기간이 길어져서 결국엔 내가 해야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 시기의 능력을 키우지 않고 계속 스폰서에게 의존하고 시스템에 의존하고 하신다면 내 근육은 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려지게 키워지기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백화점 문화센터 다닌다는,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 행복하기만 해가지고는 성공의 길에 가는 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시간과 방법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00년 가을을 만드는 비즈니스다. 단순히 아메이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아메이 말고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밖에 가면 사업이든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내 그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는 분들은 그런 거 괜찮지만, 아메이는 쌓아나가면 쌓아나갈수록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삶의 여러 가지 질을 많이, 경제적인 것도 나아지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안에 많은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정말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백년갑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배추 농사를 지으려면요,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밭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내년 똑같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나무를 심는 일들은,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했던 것만큼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과나무는요, 3년 정도 돼야 결실이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돼야 먹을 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꾸준한 관리만 해줘도 점점 무릎으로 쓰고 삽니다. 제가 올 봄에 제가 돌배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봤어요. 태어나서 나무라는 걸 처음 심어봤어요. 근데 내년에 제가 그걸 수확하기를 기대할까요? 아니죠. 성공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가꾸죠. 5년 되고 6년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10m, 15m까지 크면서 나무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알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100년 가업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메이 사업 성장입니다. 지금 당장 반짝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예주에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제가 복제를 잘하고 있나 봐요. 우리 스폰서의 생각을 다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인 최영수 리더와 우리 딸인 이지수 리더 봤을 때, 최영수 리더는 제가 예전에 본 모습은 현모양처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현모양처가 더 어울리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리더 아닙니까? 저희 이지수 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딸 같고 얘 천방지축이고,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업하는 걸 보면요, 너무 멋지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본인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작은 거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대로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거인들을 깨우면서 지금의 멋진 모습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아직 거인을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제 안에 작은 거인을 꺼내려고 제 안에 열정과 제 안에 거인을 믿고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